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크림입니다. 오늘은 어느 사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1970년 서울의 교도소에서 살고 싶어요. 아이와 살고 싶어요.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박순이라는 여자 사형수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였는데요. 박순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박순이는 그 당시 30세였고 그날 그녀의 고통 어린 비명은 교도소 안팎으로 퍼져나갔어요. 박순이는 22살에 명문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었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지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녀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두 사람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우리에겐 아이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박순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시댁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박순이는 자신을 탓하게 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결국 박순이는 극단적인 결정을 해요. 바로 남편의 외도를 허락한 거예요. 대를 이을 아이를 낳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편은 곧바로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근데 또 신기한 게 아이가 바로 생겨요. 박순이와 남편이 대학병원까지 백방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알아봤을 때는 둘 다 불임의 원인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마자 아이가 덜컥 생겨버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거기에다 남편은 박순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박순이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때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대요. 박순이가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아이를 낳아오면 내가 키워주겠다.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네가 낳은 아이도 내가 키워주겠다. 이렇게까지 간절히 부탁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무시하고 위자료를 줄 테니 그냥 이혼만 해달라고 계속 이혼을 요구했대요.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박순이는 결국 남편에게 쥐약을 탄 주스를 먹여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박순이는 결국 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박순이는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실에 가서 배가 불러오는 원인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뱃속의 아이는 바로 박순이가 죽인 남편의 아이였어요. 20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이제야 찾아왔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죠. 박순이는 결국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하지만 교도소의 규칙에 따라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단 3주뿐이에요. 3주 후에 그녀는 아이와 영원히 이별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던 날에는 나중에 애가 커서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다면 내가 지 아버지를 죽인 사형수였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도 박순이는 이렇게 외쳤대요. 살고 싶어요. 아이와 살고 싶어요. 라고 외쳤어요. 박순이의 이야기는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어느 책에도 나왔고요. 오래전 MBC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성녀라는 제목으로 각색돼 세간에 알려진 적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박순이의 사연을 처음에는 슬프고 기구한 삶이다 라고만 생각했다가 몇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어요. 박순이는 남편이 대를 이어야 하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 외도도 허락해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 아이를 자신이 키워주겠다고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혼을 계속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을 살해하게 된 거라고요. 마치 우발적 살인인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 박순이가 외도를 허락했다면 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토록 큰 배신감을 느끼고 남편에게 쥐약을 먹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울까요? 이혼을 요구했다고 해서 남편을 죽일 정도로 분노한 것이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몰래 외도를 하고 그 후 이혼을 요구했을 때 박순이가 배신감을 느끼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그 시절에는 씨바지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씨바지는 남편에게 여성을 직접 소개하거나 남편과 상의하는 방식이었지, 남편 혼자 알아서 바람을 피우고 아이까지 나와와라 이런 식의 허락은 흔치 않고 쉽게 납득도 되지 않아요. 저는 남편이 박순이 몰래 외도를 하고 이혼을 요구해서 박순이가 그토록 극도로 분노한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돼요. 아니면 박순이에겐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상실감, 죄책감, 그리고 자책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의부증, 피해망상, 멀쩡한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죽여놓고 나는 외도까지 허락해줬다, 그 아이까지 키워준다고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순희는 사형을 앞두고 임신만 했더라면 남편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그 말도 약간 의문이었어요. 마지막 원망이 남편이 아니라 임신하지 못한 시점을 문제로 삼는 그녀의 주장이 약간 일관성이 없어 보였어요. 범죄자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해요. 박순희가 남편의 외도를 허락했다고 주장한 것도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그녀가 재판에서 남편의 외도를 허락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외도로 태어난 아이도 내가 키워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그 배신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쥐약도 박순희의 집에 있던 쥐약을 우발적으로 사용했다고 했을 가망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발적 범행이니 감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이 주장이 잘 받아들여졌다면 박순희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왜? 정상 참작, 동기 여부 이런 걸 보니까. 우발적 범죄, 계획적 범죄가 양형 기준에 있으니까요. 결국 박순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반박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믿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범죄자는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범죄는 어쨌든 범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복잡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정상 참작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국 범죄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거나 미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사건에서 뵐게요.